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시댁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남들이 흔하게 겪어봤을 만한 자잘한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바로 본론만 이야기할게요. 제 친정에는 3살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저희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와 친오빠는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미 6년 전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오빠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고 이제 막 회사 다니면서 적금이나 조금씩 붓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오빠와 제게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다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경기도권이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는 바람에 조건이 좋은 상황이었고 오빠와 제가 모아둔 돈에 은행 대출 받아서 아빠한테 속는 셈 치고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받았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던 시기였는지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종종 있었고 주변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먼저 결혼한 직장 언니들도 싸게 전세 살면 되는데 뭐하러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냐며 다들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말이니 맞겠지 싶어서 오빠랑 같이 미분양된 아파트 하나씩 사서 묵혀놨는데 그게 지금 와서 제 인생을 바꿔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살 때까지만 해도 미분양 나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던 아파트가 2년이 지나 입주할 시기쯤 되니까 완전 세상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처음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억이 더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2년 돌리고 나서 그 이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세입자 전세 기간이랑 안 맞아서 신혼생활 6개월 동안은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했고 그 이후에 전세 살고 있던 분을 이사 내보내고 제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완공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이었고 그 사이에 집값도 많이 올라 있었죠. 이런 멋지고 좋은 집이 정말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니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피스텔 잠깐 살 때는 필요한 가전제품 대부분은 옵션으로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돈 들일 거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이 혼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나마 혼수도 시댁 도움 없이 남편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맞춰서 진행했는데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고급 라인의 제품들이 아니라 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성비 중급 정도의 연식이 지난 모델들로 맞추더라고요. 이게 성능은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가격이 저렴해서 합리적이야. 괜히 몇백만 원씩 더 주고 신제품으로 살 필요 없어. 저는 몇 억씩이나 하는 새 집에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가장 예쁘고 최근에 나온 것들로 혼수를 맞추고 싶었지만 남편은 돈돈거리면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싸고 저렴한 것들로 혼수를 맞춰서 해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하기 시작했지만 결혼 전까지 서로 각자 살며 모은 돈은 공개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 집을 사는데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고 그 뒤로도 적금 붓는다 생각하며 돈이 모이는 대로 전부 집대출금 상환하는 데 사용했으니 돈이 별로 없었다 치지만 남편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까지 큰 돈을 모아놓진 못했습니다. 그럼 시댁에라도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혼수라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들도 입으로만 잘 됐다라고 하지 전혀 뭔가 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시댁이 그렇게까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예 안 해주시니 저만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크게 문제 삼은 적 없이 넘어갔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부모와 시동생을 집에 불러다가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신축 아파트라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도 많고 드레스룸이나 팬트리같이 구조도 잘 빠져 있어서 다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하주차장도 여유가 있었고 옆에 초등학교와 엄청 가깝게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할 수 있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시모가 특히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지금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나 싶었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처음에 갚을 만큼 갚았고 나머지는 살면서 천천히 남편이랑 맞벌이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2억 정도 남았고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2억? 그럼 내가 1억 보태줄 테니까 그 집 명의를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1억이란 큰돈의 순간 혹했지만 저는 이 집이 결혼 전 장만했던 제 집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명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돈 있으면 남편이 없는 돈으로 혼수하느라 돈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1,000만 원이라도 보태주시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돈을 보태준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가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시커먼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님의 제안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아니, 언제 내가 그 집 달라고 하니? 그냥 너희가 앞으로 대출 갚기 힘들까봐 1억 보태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했으면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당연히 서로 같이 공동명의 하고 사는 건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니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남은 아파트 대출금을 남편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제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고 이틀 뒤에 또 전화 걸어서 그러지 말고 어른이 준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한 번만 더 거절하면 진짜 안 줄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정말 필요 없다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은 단단히 빈정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상한 마음에 그날 바로 친정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1억 보태줄 테니 남편과 공동명의 해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아빠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펄쩍 뛰더니 며칠 후에 아빠가 저랑 같이 은행 가서 우리 집에 남은 대출금 전부 싹 갚아버렸어요. 너희 시모가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집에 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라. 그리고 사위랑 공동명의는 절대로 안 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 명심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 집에서 산 지도 3년이 넘게 지났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값도 처음 미분양 났을 때 샀던 가격보다 2배가 넘게 올랐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랑 우리 오빠는 제 친구 또래 중에 가장 비싼 집을 대출 없이 갖고 있게 된 셈이죠. 오빠는 재작년에 결혼했고 그 집에 신혼집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일찌감치 집 사서 돈 많이 벌었다며 부러워하고 솔직히 저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이에도 시모가 종종 제 얼굴을 보면 저희 집 공동명의하자며 말을 했지만 이젠 대출까지 싹 다 갚아버렸고 시댁돈 한 푼 받을 필요도 없어서 들어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공동명의를 해줄 생각이 없자 이번엔 너희들은 왜 아직도 애 안 낳냐고 하시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저는 아이 안 낳고 둘이 사는 걸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고 남편도 아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 낳아봤자 아이만 고생할 것 같고 저도 제 인생 더 충실하게 살고 싶지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건 상상만 해도 싫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누군가는 제 생각을 이해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말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일이고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2살 적은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돈은 안 모으고 맨날 외제차 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나이 30대 후반에 전셋집 구할 돈도 없었죠. 자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더니 작년 연말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고 지금 그 여자가 홀몸이 아니라며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놀라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완전 기절초풍하셨죠. 시동생은 그 여자와 아이까지 책임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속도 위반이란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더니 둘째 아들 장가도 보내고 손주까지 생기는 상황이라 나중엔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일단 올해 초 결혼식부터 올리고 당장 수중에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같이 사는 중입니다. 이제 곧 아이 낳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댁에서는 집을 구해 분가시킬 만한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하다못해 1, 2천만 원으로 월세를 구해서 내보내려 해도 시동생 월급이 200만 원 겨우 넘는 상황인데 혼자 벌어서 월세 내고 애 키우며 사는 건 쉽지 않았겠죠.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반지 하나 원룸 같은 곳에서 살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남편을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웬만한 아파트 전세 얻을 돈이면 지방에서 커다란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네 부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이 안 낳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일찌감치 내 집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보고 저녁 먹었냐고 잠깐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평소에 살가운 분이 아니신데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생각했죠.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싶어서 미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전화했던 시모뿐 아니라 시동생까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저보고 비굴한 표정으로 살살 웃고 있는 시동생을 보니까 진짜로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 할 생각이구나 싶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시모가 사주는 돼지갈비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두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밥을 다 먹을 동안은 그냥 평소 안부 이야기나 하고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밥 다 먹고 근처의 카페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딴소리나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더니 드디어 시모 입에서 요즘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라며 너가 결혼 전에 집 사놓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면서 대화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 말 않고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만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집에 있는 만삭의 동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고충을 제게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과연 나한테 얼마나 빌려달라고 할지 어차피 단돈 100만 원도 빌려줄 생각 없었지만 시모 입에서 얼마나 튀어나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너네는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둘째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딱 2년만 살면 안 될까? 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참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옆에서 시동생도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애 낳으면 어떻게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딱 2년 후에는 원룸을 구해 나가던 빌라를 구해서 나가던 무조건 나갈 테니까 신혼 2년만 잘 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우리 집을 시동생한테 내줘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했더니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자기가 원래 둘째 집 구해주려고 현금 3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면 저희 부부 둘이 나가서 살만한 집은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아이들도 없으니까 원룸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서 2년만 살다가 다시 지금 사는 아파트로 돌아오면 될 텐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어차피 둘이 사는데 넓고 좋은 집은 필요도 없잖니. 이번에는 아이 태어나는 둘째한테 양보해줘라. 이사 비용도 다 시모가 대준다 하고 저희 결혼 초에 잠깐 월세로 살던 회사 근처 오피스텔과 비슷한 집으로 구해준다 하는데 솔직히 정말 싫었어요.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월세를 2년이나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둘이 살만한 집이라고 하면 시동생네가 들어가 애 키우면서 못 살 건 또 뭐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왜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며 저를 답답해 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시간 낭비고 저도 불편한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사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동생은 형수 그렇게 안 봤다며 화를 벌컥 내고 시모는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할 수 있냐며 너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내가 끝까지 참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돈이면 단 줄 알아. 어차피 2년 정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와도 이사 비용까지 우리 엄마가 다 내준다잖아. 그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길 하니? 우리 엄마가 공동명의 해달라 했다고 바로 가서 대출 다 갚아버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래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족끼리 집도 마음껏 2년씩 쓰라고 빌려주고 그럴 수 있나요? 당장에 이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멀쩡한 내 집 놔두고 불편하게 2년 동안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 한 푼 안 받고 집을 비워줍니까? 만약 시동생네 부부가 애 키우며 살다가 도배장판이라도 망가뜨리고 나가면 그거 다 물어주기나 할까요?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가족은 나한테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참에 돈만 밝히는 못된 와이프, 나쁜 며느리 빼고 너네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했죠. 반쯤은 화가 난 상태로 한 이야기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정색하며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제게 묻길래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시댁 식구들은 물론 남편부터 나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남편이 한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혼하면 이 집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재테크에 대해 모르고 부동산 주식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너가 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보탠 적이 있니?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이용료 달라고 하기 전에 짐 싸서 나가.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자기가 결혼한 뒤로 월급은 다 저한테 맡겼으니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남편 월급은 제가 관리한 게 맞죠. 그 돈으로 우리 부부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쓰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적금 통장 2개랑 비상금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남은 금액 정확하게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지 집에 대해서 자기가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소 30%는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더 싸우기 싫어서 내 집에서 나가고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정 내 재산을 가져가고 싶다면 법대로 해보라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냐? 라고 하더니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 집 식구들끼리 변호사 찾아가 보고 어떻게든 저한테서 집을 빼앗아보려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일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오더니 처음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애들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아마 변호사와 했던 상담 내용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나 봐요. 애초에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 다시는 우리 집을 넘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며느리 역할 하기도 싫고 너희 엄마 염치 없는 부탁 거절하는 것도 싫어. 그냥 처음에 말한 그대로 이혼해. 남편이 이제 와서 화해하자고 하면 제가 알겠다고 좋다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진짜 이혼하자니까 또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합의를 하던 소송으로 가던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으면 법대로 뺏어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시댁에 등기로 보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변호사 쓰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남편이 제게서 뭘 뺏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고 결국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저한테 사과하는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지난 6월 초에 이혼했고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남편을 내보냈을 때는 앞으로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해왔던 거지 같은 혼수들을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시댁으로 다 내보내고 전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물건들로 채워놓으니까 집이 확 사는 기분이라서 요즘은 퇴근하고 혼자 보내는 저만의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밥 해줘야 하는 사람도 없고 배고프면 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눈치 안 봐도 되고 솔직히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결혼하고 맞춰주며 사느라 피곤했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아이 낳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 재혼할 생각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로 시댁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는 게 아쉽네요. 시댁 그 좁은 집에 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